학업 상담 교사라 그래서 저희 에듀팩스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학교에서 이제 두려고 교육개발원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 드리고 왔었고요. 또 초중고 자기주도학습 강사하고 있고 주선일보 브런치 에듀 대구에서도 여러 차례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강의를 많이 드리고 있고 내년에도 조선일보와 함께 가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거의 나가수에 나가수. 조선일보 브런치 에듀가 여러 명의 강사분들이 이제 출동을 하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잘립니다. 그래가지고 오래 생존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들 많은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공부회신 프로젝트도 참여를 했었고요. 과학과하고 서울공대 기계과를 졸업했다라는 스펙을 말씀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어휴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은 야 정말 즐거우시겠어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공부만이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했던 어쨌든 소중한 경험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듀플렉스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썼는데요. 오늘은 주로 여기 있는 중상 공부를 잡아라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들 기분이 어떠십니까? 신나고 즐겁죠? 야, 우리 애기 진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공부하느라고 바빴는데 이제 집에서 드디어 자기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학 기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학교 다니느라 내신, 기말고사, 중간고사 보느라고 공부 못했던 저녁 때만 공부했던 이 금쪽 같은 시간이 확 늘어나서 너무 즐겁고 우리 아이도 너무 신난다면서 필요한 강의는 조금만 듣고 나머지 시간 정말 막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공부를 하면서 엄마도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 독서도 하시고 가계부도 쓰세요. 저는 공부에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생한테도 야 너도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말한다면 아마 오늘 여기 안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5분형 인간이 되는 우리 귀염둥이 친구 15분 안에 무조건 방에서 나와서 엄마 1층에 택배 온 것 같아요. 엄마 옆집에 갈비 구워 냄새나. 엄마 동생 왜 이렇게 저렇게 퍼즐을 자고 있어요. 엄마 텔레비만 보지 마세요. 엄마 우리 학교 선생님 왜 장가를 안 가지 등등 쓸데없는 고민들 밖에 나와서 하는 친구들. 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인한 갈등이 생깁니다. 텔레비전, 핸드폰, 인터넷, 슬립, 잠으로 인한 갈등이 시작되죠. 결국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니 몰라 됐어 연락 짱나 싫어. 그렇죠? 그럼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안 그래도 안 좋았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는 그렇죠? 그런 겨울방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종교의 기 교회로 보내버리죠. 그러면 옆집 권사 아줌마 뒷집 목사 아줌마가 추천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 저렇게 엄청 듣고 겨울방학이니까 막 특강 해가지고 설교 더 많이 해주시죠. 막 미친듯이 와서 듣게 헌금도 엄청 많이 되고 그래도 효과는 없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까 비디오 보셨죠? 좀 더 행복해지고 자녀하고 친근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에듀플렉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아버님을 남편으로 두셨다면 승진이 안 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승진이 안 된다면 이유가 뭘까요? 승진이 안 돼요. 승진이 안 돼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 중이라서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승진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첫 번째,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만 몰라요. 딴 사람들 다 아는데 그 사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안 해서 승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그냥 막 전략도 없고 그냥 돌탱크처럼. 세 번째,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령이 없어가지고 맨날 야근하는데 결과물은 쥐꼬리 같고 그렇죠? 다들 승진 잘하시는 남편을 주셨는데 아니면 뭐 자영업 하시나봐요. 자, 왜 승진이 안 되는지 이유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저는 자기주도 업무의 업무 공식이라고 공식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은 저 에듀플렉스는 공부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업무로 전환했던 건데 자 성적은요 첫 번째 뭘 해야지 성적이 오를까요? 일단 공부 시간. 시간이 확보가 돼야지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두 번째 말씀하신 전략입니다. 전략 없이 공부하면 뭐겠습니까? 돌탱크처럼 막 하는 거면 일 막 하는 거. 그게 바로 전략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세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자기가 공부한 게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공부 방법. 네 번째
자기평가 능력. 이게 뭐냐면 내가 공부한 걸 알겠는지 모르겠는 건지를 아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제가 이게 메타인지 능력인지도 모르고 8년 동안 계속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EBS보다 알았습니다. 이걸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지하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알겠는 걸 아는 겁니다. 모르겠는 걸 알고 그래야 복습을 하든 심화를 하든 하겠죠. 그게 안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공부가. 어머님들 기말고사 끝나셨죠? 아직 뭐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끝나셨을 겁니다. 기말고사 보고 온 우리 아이의 반응을 보면 우리 애가 메타인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엄마, 이번에 내가 좀 성적은 좀 떨어졌는데 이거 좀 어려워서 등수는 괜찮을지도 몰라. 걱정하지 마. 일단 좀 봅시다. 엄마, 이번에 내가 점수는 좀 올라갔는데 이번에 좀 쉬어가지고 모르겠어. 등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메타인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우면 울고 쉬우면 웃고 웃었는데 등수는 떨어지고 울었는데 등수 올라가고 메타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험 끝나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논다. 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이 있느냐 메타인지 능력이 있느냐 아이의 반응만 딱 봐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있어야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계속 유지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듀플렉스는요 공부 시간 저희 에듀플렉스 다니시면 이거는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에듀플렉스 안에서 공부를 다 하지 않으면은 집에 안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무슨 자물쇠반이고 묶어놓고 때리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공부 시간은 저희 에듀플렉스를 다니면 100%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 전략. 저희 에듀플렉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함께 짜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이번 12월부터 내년 개학하기 전까지 어떻게 겨울방학을 잘 보낼 건지 저희 입회를 하시게 되면 짜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학습 전략에 해당되고요. 공부 방법, 저희 에듀플렉스에 이제 매일 등원을 하면서 매일매일 매니저로부터 그동안의 공부법을 들어보고 그게 맞다면 계속할 수 있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바꿔야 될 거고요. 학년이 전환된다든지 학교가 전환된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된다면 그때 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따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에듀플렉스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기평가 능력. 항상 저희는 공부를 하고 나면 그것을 역질문을 통해서 물어봐요. 문제를 풀리기도 하고요. 내용 자체를 설명해 보기도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자기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다가 자기가 알겠는지 모르겠는 건지를 알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듀플렉스는요. 코칭, 트레이닝, 튜터링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학습 매니지먼트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에듀플렉스 강의 몇 번 하면서 느낀 게 요것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어머님들이 돌아서 집에 가면서 그래서 뭘 하는 거지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물리적인 이 행동이나 현상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듀플렉스 학생이 등원을 해요. 학원으로 비교해서 설명드릴게요. 학원에 학생이 등원을 하면 뭐 합니까? 수업 듣죠. 수업은 뭔가요? 선생님이 내용을 막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 수업 듣는 동안 학생은 필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혹은 졸기도 하고 암기도 하고 문제도 풀고 하다가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는 거죠. 이게 보통 학원의 플로우죠. 요거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바로 되시죠? 맨날 하는 거니까. 저희 에듀플렉스는 학생이 등원을 하면 자기 전담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가. 그래서 그 매니저 방에 들어가서 일단 상담이 시작됩니다. 그 상담의 첫 번째 출발점은 계획이 되겠죠. 오늘 공부할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했다면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부족한지 과도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게 잘 짜있지 않다면 거기서 짜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죠. 계획을 수립하고 또 날에 따라서 상담 내용이 다르겠지만 어떤 날은 동기부여에 관련된 거, 어떤 날은 목표 설정에 관한 거, 어떤 날은 진로에 관한 거, 어떤 날은 공부 방법에 관한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 매니저랑.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혹은 암기 과목을 잘 하려면 어떻게 암기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수학 문제를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행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 수학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또는 요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엄마하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렇죠? 나는 꿈이 없는데 어떤 꿈을 가지면 좋을지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떤 대학 무슨 과에 가는 게 좋은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채로운 주제들에 대해서 여기 쭉 써놨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상담을 해요. 자기 매니저랑. 그렇죠? 그러면 어머님들 그런 내용들 얘기하면 아무래도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리고 그래 좀 공부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시겠죠. 그 상태에서 집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학습실에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요거 칸막이인데 지금은 강의 때문에 좀 접어놨어요. 이 칸막이 있는 학습실 독서실보다는 조금 더 오픈되어 있고요. 도서관보다는 약간 더 폐쇄된 정도 사이즈의 자기 책상에서 공부를 실제로 합니다. 그 공부 내용은 아까 짠 계획표를 기반으로 하겠죠.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냥 집에 가면은 좋겠지만 자기평가 능력을 위해서 반드시 그날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코치들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관련된 문제들을 새로 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날 공부가 완전 학습에 대한지를 확인을 하고 집에 가는 게 일반적인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 강의를 듣는 거 이외에 자기주도 학습해야 될 전반에 대해서 저희 에듀플렉스에서 다 해내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멍하시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듀플렉스 와서 매니저랑 그럼 학습 전략은 뭘 짜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에듀플렉스의 코칭이라는 상담에서 하는 학습적인 상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상담도 이루어지고요. 초등학교, 어머님들 초등학교 6학년이나 5학년 오셨습니까? 자녀? 오셨습니다. 국어에 있어서는 이렇게 두 가지 것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한자, 성어, 속담, 맞춤법, 어휘 등의 기반 학습. 두 번째, 독서, 글쓰기, 말하기 등의 조금 더 진보된 학습. 두 가지가 있겠죠. 둘 다 하면 좋은데요. 가급적이면 이게 잘 됐는지 먼저 판단하시고 위에 거요. 이게 됐다. 우리 애가 특별히 동년배의 친구들에 비해서 이런 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생각이 되시면 밑에 걸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위에 거가 안 된 상태에서 밑에 거를 그냥 하는 것은 총알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 만들고 전쟁터 나가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거 먼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위에 거는 책을 선택하면 되겠죠. 쉽게 쓰는 프로스트, 만화로 된 재미난 초등학생을 위한 등의 시리즈의 책들을 이용해서 위에 것들을 먼저 공부하는 게 1단계가 되겠습니다. 요새 초등학생은 한자 급수도 많이 따고는 하지요.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한자 공부를 하면 학업 성취도에 직결이 되나요? 이 학업 성취도에 직결이 되기 위해서는요, 공부하는 방법이 제대로 돼야 그 공부한 한자 실력이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셨어요. 바다를 이렇게 깊이 쭉 내려가면요, 수온이 변하겠죠. 수온이 변하는 층 중에 수온 약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수온 약층은 수온이 많이 변하는 데일까요? 조금 변하는 데일까요? 많이 변하는 데. 두 분. 조금 변하는 데. 세 분. 민주주의가 패배했습니다. 많이 변하는 데예요. 수온 약층. 자, 한글로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온 약층? 수온이 약한가? 안 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한자는 그 약자가 뛸 약자예요. 도약의 약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수온이 갑자기 뛴다는 뜻이에요. 많이 변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사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때 뛸약이라는 한자를 공부했다 한들 지구과학 시간에 한글로만 써 있는 수온 약층에 대해서 아무런 궁금증 없이 수온 약층 많이 변하는데 수온 약층 많이 변하는데 이렇게 외우면 하나도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수온 약층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한자를 따져보고 그 용어의 개념을 따져보면 뛸약이구나. 그래서 이게 수온이 많이 변하는 구간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쉽게 이해되겠죠. 그래서 한자 공부를 할 때는요, 그것이 실제로 화학동시도에 연결이 되도록 공부하는 방식도 궁금증을 가지고 평범한 식으로 바뀌어야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사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수원에 가서 미취학 아동 어머니들한테 강의를 드려야 됩니다. 걱정이 태산같이 되고 있어요 지금. 미취학 아동 좀 놀리면 어디가 덧나나요? 미취학 아동의 학습에 대해서 꼭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미취학 아동 엄마들한테 엄청 수소문을 했어요. 대학교 때 친구한테 오랜만에 전화해서 야 미안한데 내가 좀 필요한 게 있거든. 너무 나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 좀 해줘. 막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만 4살 넘은 애인데요, 한자를 공부한대요. 그리고
11개월에 말을 시작하고 18개월에 기저귀를 띠고 매 4살이 넘었는데 한자를 외우고 형보다 한자를 더 많이 외우고 9살짜리 형보다 굉장히 빠른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한자를 100개쯤 외웠답니다. 걔는요. 저희 회사 이사님 아들이 그래서 신동났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2돌인데요. 기저귀 엄청 큰 거 차고 말도 잘 못하고요. 방언도 겨우 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야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공부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학업 점수도 연관하려면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 글쓰기 말하기 위에 거 문제는 괜찮아요. 특별히 쳐지지 않습니다. 하면 과감히 밑에 거 하셔도 됩니다. 이게 막 아주 출중해야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밑에 거 하셔도 좋은데 왜냐면 밑에 걸 많이 하면 위에 거가 늘거든요. 그렇게 밑에 거 보겠습니다. 독서가 되겠습니다. 5세에서 7세는 많이 읽어주면 좋다고 아주 많아요. 이제 초등학교는 자기가 읽는 게 많이 중요하죠. 독서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님들 집에 테레비 어디 있으세요? 저희 집은 테레비 어디 있을까요? 안방. 전자파 맞으면서 잘하고. 저희 집은 거실에 있어요. 거실에 있습니다. 저는 테레비를 많이 보는 이유가 소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파. 그래서 테레비 앞에 있는 소파를 치워버리고요. 거기다가 지압판을 깔아놨습니다. 지압판. 발바닥 아파. 그만 볼래. 그렇죠. 저희 아들도 아파 이래요. 아프다고 발바닥. 테레비를 못 보게. 그래서 저희 집은 소파를 치워서 작은 방에다 놓고 거기다가 책상도 놓고 책장도 놓고 저희 세 식구 거기서 지냅니다. 보일러도 거기만 틀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책장을 막 넘겨. 책장을 꽉 폭풍 넘기기 막. 그렇죠. 그 전에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테레비 앞에 붙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 환경 조성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독서요. 요새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자마자부터 노출되는 매체는 테레비, 컴퓨터, 핸드폰, 아이패드, 인터넷 번쩍번쩍거리고 막 엄청 움직이고 막 컬러풀하고 막 이런 거 봅니다. 어머님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새 애들은요 독서가 필수예요. 어머님 때는 선택이었죠. 하면 더 좋은 거였죠. 지금 안 하면 똘추가 됩니다. 왜? 어휘력이 엄청나게 저하게 되기 시작하고요. 문장 독해력이 떨어집니다. 영어는 잘하는데 국어를 못해요. 그러면 국어를 못하면요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왜? 지가 암만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사회과학을 다 공부하려고 그래도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지가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그걸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는 피할 수 없죠. 그 과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그랬을 때 읽고 이해하는 게 정말 불편하고 싫어요. 귀찮고 힘들어. 왜? 문장 독해력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게 괴롭고 싫겠죠. 그 결국 자기주도 학습 자체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을 계속 해줘야 그게 쉬운 거예요. 자꾸 강의에 의존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친구 과외했던 애 얘기를 들었는데요. 엄마 아빠가 이 지독한 자본주의의 야생마들이에요. 닥치는 대로 제 부를 쌓았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아무래도 자녀 교육은 내려놓은 거죠. 그래서 얘가 고등학생인데요.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빌려왔어요. 만화책을 읽는다고 해서 봤더니 2페이지를 읽는데 20분이 걸리더래요. 고등학교 남학생이요. 만화책 2페이지 보는데 20분이 걸리더래요. 보통 사람들 슉슉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20분을 걸쳐서 보더랍니다.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책을 본 기억이 없대요. 그렇죠? 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걔는 거의 똘추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고등학생이고. 독서를 해야 어휘력도 증가되고 문장 독해력도 생기고요.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부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놈의 니트 시험 때문에 니트 시험. 죽겠습니다 진짜. 저요. 제가 대통령 되면 이런 거 다 없애드릴게요. 대통령으로 뽑아주십시오 나중에. 저희 지석진 닮은 이상한 애가 저거 입시 간소화시키겠다고 막 그러면서 나 출마하면 꼭 찍어주세요. 알겠죠? 아주 저는 이런 거 반대합니다. 니트 시험 이런 거. 왠지 아세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걸 시험 보는 겁니다. 그런 거 굉장히 싫어요. 배운 대로 시험을 봐야지. 안 배운 걸 시험 봐요. 대표적인 농구수라고 니트 시험 막 이런 거, 입학사정관제 막 이런 거요. 학교에서 해주지도 않으면서 시험 봐. 그지 같은 놈들 진짜.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허리만 휘는 거예요. 학력고사 때는요 배운 대로 시험 봤습니다. 그거 뭐가 그렇게 나빠요?
옛날에 어머님 세대는 다 똘추만 나오고 저희 때 수능 봐가지고 다 천재인가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얼마든지 다 나왔습니다. 필요한 사람. 시험 바꾼다고 천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니트 시험이 어쨌든 나왔고요. 저는 지금 36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 매우 희박해요. 100만 분의 1로 될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초등학생 자녀를 주셨으면 거의 100% 니트 시험을 보고 대학 갈 가능성이 높죠. 고등학생은 그냥 수능 볼 테고요. 중학생은 좀 아리까리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니트 시험 말하기 쓰기가 추가된다는 건 상식에 해당합니다. 처음 니트가 뭔지도 지금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엄마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말하기 쓰기가 추가되죠. 읽기 듣기는 뭐 예전부터 하셨으니까 알고요. 말하기 쓰기가 추가됐는데 아따 그러면은 말하기 쓰기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러면서 전화 화상영어를 시켜야 되나 랩스쿨을 보내야 되나 막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니트 시험 추가될 때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읽기하고 문법 실력부터 채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 니트 시험에서 말하기 쓰기 시험이요 컨버세이션이 아니죠. 주말에 뭐 할 거야? 몰라. TV 잘래. 이게 아니에요. 익스플래네이션, 디스크립션, 프리젠테이션, 에세이, 이메일 등을 요구받습니다. 그렇죠? 뭔가 주어진 지문을 이해하고 그걸 비판적으로 읽고 감상하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거를 요구받아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는요 뭔가 들어가 있는 배경 지식이 없이는요 득점할 수 없습니다. 샬라샬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소중한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카투사에 갔다 왔습니다. 미군대 아시죠? 대구 쪽에서도 뭐 워커 캐롤 뭐 이런 거 있으시죠? 카투사 갔는데 영어를 못해가지고요. 와 진짜 토익 630점 먹고 들어갔거든요. 뺑뺑이로. 딱 갔더니 너 동두천이나 가 이 자식아 영어 들게 못하네. 동두천. 너 이 자식아 저기 노가다나 해. 그래가지고 노가다가 됐습니다. 동두천 노가다 카투사가 됐습니다. 맨날 그 탱크 장갑차 막 부속 같은 거 막 손으로 실어서 날르고 막 이런 거 맨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 서류는 별로 안 봤지만 맨날 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군들하고 말할 일은 정말 많았어요. 거기다 제 친구들은 막 페루비안, 러시안, 멕시칸 막 이런 애들, 아프리칸 막 이런 애들 영어를 알아들으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요. 일치월장 해가지고 제대하고 다시 토익을 봤는데 930점이 나왔습니다. 야 이제 좀 영어 좀 되는데 입이 좀 거친 거예요 스스로 봐도. 아니 베트남 아저씨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 처음 배우는데 하필이면 군대 가서 처음 배웠어요.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그 아저씨 한국말이. 이게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저희 학교 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네이티브 선생님이 야 너 어디서 그런 사투리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친구들이 하는 걸 쓰는 건데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서 어쨌든 이놈이 샬라샬라는 하는 거죠. 다른 한국 애들은 어버버 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야 너 한 달 만에 특별 내가 혜택을 줄게. 인터뷰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줄게. 들어갔습니다. 질문을 받았는데요. 뭐였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물속에 빠뜨려 죽였어요. 아이를 낳고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이 여성에 대한 법률적 처벌의 타당성, 부당성 입장을 하나를 정해서 논거를 3개를 들어서 영어로 얘기해보세요. 죄송하다고 나왔습니다. 떨어졌어요. 네이티브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죠. 이 자식 샬라샬라 잘하는데 왜 떨어졌지? 샬라샬라랑 시험 보는 말하기 쓰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할 말, 한국말로도 할 말이 있어야 뭘 얘기를 하지. 그렇죠? 따라서 니트 시험에서 말하기 쓰기를 배울 때는 우선적으로 국어로 된 영어로 된 다양한 아티클을 읽기가 기본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법 실력입니다. 어머님도 옛날에 학력고사 공부하실 때 문법 되게 중요했죠. 주로 어떤 문제 푸셨어요? 뭐 문법적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거, 고르는 거, 뭐 여기 들어갈 거, 뭐 고르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셨죠?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수능이 딱 시작된 저희 때만 해도 꽤 중요했었고요. 저희는 본고사도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수능이 10수년을 반복되면서 문법의 중요성이 급추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골딱지 아프게 많이 안 해도 어법 문제 몇 개 나오지도 않고요. 독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냥 땡기는 대로 막 독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 중요성이 엄청나게 추락을 하고 그래서 요새 보면 문법 기본 강의하는 사람보다는 문법 실용 강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기죠. 예를 들면 천일문 같은 책 분석적으로 문법 보는 거지. 막 명사, 관사, 대명사 이러면서 하는 거 골딱 잡아서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놈의 니트 때문에. 니트 때문에. 왜? 남이 써놓은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혹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고르는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실력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뭔가 구사를 했는데 거기에 문법적인 오류도 없고 그럴싸한 문장을 구사하려면
훨씬 높은 수준의 문법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초등학생은요 지금부터 문법 공부 시작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좀 개인적으로 싫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거 싫으시면 저를 뽑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어 두 번째. 우리 애는요 니트도 좋은데 지금 6학년인데요. 영어 좀 제가 많이 안 시켰거든요. 일단 중학교 가서 내신부터 좀 잘 따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밑에까지입니다. 중1 교과서 본문 공부하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걸 할 거냐 요걸 할 거냐 선택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표에 오시면 학생 수준에 맞춰서 요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겠죠. 조고에서는 읽기 문법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말하기 쓰기는 저희는 어학원이 아니에요. 저희 무슨 백화점이 아닙니다.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 쓰기는 전화 화상영어 같은 거 조금씩 사용을 하시고 영미권 채널 사용하는 이 회사를 잘 선택을 하십시오. 동남아 쪽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 추천드리면 USA Calls You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불러드려야 되겠죠? www. USA CALLS U.com입니다. 길기도 하죠. USA Calls You고요. U는 YOU가 아니라 그냥 문자 U요. USA Calls You, USA CALLS U.com. 미시간에 있는 대학교 선생님들이 전화하시는 채널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 병행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읽기 문법 쪽을 자기가 연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학은 자연수, 분수, 소수의 사칙, 연산, 속도 정확하게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그게 됐다면은 문장대 문제 어려움 없이 하든지 시계를 못 돌리는 애가 있고 운동장 못 도는 애가 있죠. 모르세요? 운동장 엄마는 안 보나? 뭐 맨날 시계 돌아가고 운동장 몇 바퀴 돌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제대로 푸는지 그거 체크하셔서 됐다 하면 초등학교 거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골딱 잡히게 무슨 놀이창에 사고 역사까지 발전 안 하셔도 돼요. 6학년 안 했다면 그동안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5학년 하고 싶으면 하세요. 대신 6학년 때는 중학교 준비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게 됐다 그러면 밑에 거 중1 수학 선행학습이 맞겠죠? 6개월 정도 선행학습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보통 경우는 그렇다고 특목고 가는 애들을 얘도 6개월이나 이렇게 우문하시지 마세요. 특목고는 예외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부터 과학고는요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선행이 아니라 속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과학고 가서 버팁니다. 이 선행하고 속진 차이 아십니까? 선행은 제 학년에 그걸 나가면 부담이 돼서 미리 해보고 그때 가서 다시 복습을 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걸 선행이고요. 속진은 내 능력이 차고 넘쳐서 도저히 제 학년 거는 너무 하찮아 빨리 땡겨서 안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애들이 하는 속진. 과학고에 걸리면 속진이 가능해야 되고요. 외고라면 선행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고등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예비고일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를 잘 보내야 인생이 편안합니다. 20대 초반까지요. 여기를 못 보내면 인생이 고달픕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서울대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한 학기에 125만 원 지냈습니다. 공대가 조금 비싼 편이었는데요. 공대가 지금 330만 원. 근데 정말 웃기는 거는요. 저희 때 120만 원쯤 할 때 90만 원이 기성예비, 30만 원이 수업료였어요. 그래서 수업료만 장학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기성예비까지 장학금을 타려면 꽈톱을 해야 됐어요. 지금 330만 원인데요. 300만 원이 기성예비고요. 30만 원이 수업료예요. 수업료 그대로 두고 기성예비만 3배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생이면요. 정말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짝 공부해봐야 꽈톱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학비가 300만 원이에요. 국립서울대가. 사립대는 훨씬 더 비싸요. 대학생이 한 학기에 300만 원 어떻게 적응할 거예요? 믿었지? 국립서울대인데 그 정도. 그럼 사립대는 훨씬 더 비싸요. 그거 어떻게 다 적응해? 과외비는 똑같거나 더 내려갔습니다. 과외 구하기는 더럽게 어렵대요. 요새는 전문 강사나 학원에 보내지 대학생 과외 잘 안 시키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고 실력도 없다고. 괴롭습니다. 그렇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은요 대학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아이들 대학만 가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대학 가서도 제 인생을 개척하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경주해야만 그런 바다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는요
공부 10대요 뭐 공부해, 20대 공부해 미쳐, 30대 다시 공부해, 40대 공부만이 살 길이 지금 책을 쫙 써놓고 마지막에 공부하다 죽어라는 책까지 사진을 꽉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아주 죽겠다라는 식으로 대한민국 공부 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서 좀 공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같은 것들도 필요해요. 특히 고등학교 공부로 올라갈수록 자기 꿈이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힘든 공부 이겨내기가 좀 어렵죠. 저희 에듀플렉스 상담은요, 스스로 공부하기 위한 그런 심리적인, 내적인 에너지 같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비문학 지문 분석적인 독해라고 첫 번째 타이틀을 써놨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우리 애가 내년에 이제 고등학생이 됩니다. 문학, 비문학이 있죠. 둘 다 하면 좋죠. 국어만 하나요? 영어 수학은 안 합니까? 살다 왔고 수학은 영재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국어 해야 되지만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문학, 비문학이 있다면 하나만 선택하란다면 비문학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문학은 2학년 때 많이 쏟아지거든요. 1학년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비문학은 당장 쏟아지기 때문에 중3 때는 가급적이면 비문학 위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보통 이때 고등학교 가기 전에 국어를 뭔가 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멍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글을 읽어봐야지 문학 작품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요 첫 번째 멍한 전략. 두 번째 전략, 고등학교 가면 너 영역 시험을 보는데 어느 영역 문제집 풀어봐야겠다, 이런 멍한 전략. 두 가지 전략을 쉽게 세웁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게 충분히 돼 있어서 할 필요가 없을 때 하는 높은 수준의 전략이에요. 사실 비문학 분석적 독해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평소에 중학교 때 이미 잘 돼 있는 애들은 어느 영역 문제집을 풀어보거나, 그렇죠, 작품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부터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뭐냐? 문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들 옛날 학교 다니실 때 교과서에 있는 시를 막 보고 그걸 감상하고 막 독립투사에 결연한 의지가 느껴져가지고 나도 막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진짜. 님을 잃은 슬픔이 나도 동감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 잃어버린 내 남자친구 잘 지내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며오고 그러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면요, 제가 잘 아는 정신과 전문의 소개해드릴게요. 정상이 아니에요. 네, 정상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시 나오면 또 시야, 논설문 설명문제 시인데 이놈의 시는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선생님이 막 해체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죠. 여기서 운율, 이율, 요소는 표현상의 특징은, 주제는, 시적 화자는, 신상은 뭐야 막 이러면은 국어 선생님 진짜 핵수면제 진짜 진짜 막 글씨랍시고 그림 그려가면서 반수면 상태에서 국어 수업 시간을 마칩니다. 좀비가 되는 애들도 많고요. 깨어있으나 깨어있는 게 아닌 사람. 그런 상태에서 국어 제가 지금 그거 진짜 영어 수학 해야지 막 영어 사랑해 막 수학 좋아 막 공부를 하다가 방학 시험 기간이 있었죠. 벌써 중간고사야? 얼마나 놀 줄 알았는데 벌써 중간고사. 국어책 어디 있어? 이것도 외워야 돼 하면서 미친듯이 외우고 국어 잡서 문제 풀고 국어 시험 보는데 대부분의 중학생의 국어 공부고, 어머님도 그렇게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했고 요새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재밌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국어 공부를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그냥 냅다 국어 선생님 강의만 외웠던 우리 귀염둥이 친구들은 난데없이 고등학교에 가서 언어 영역 시험을 보면서 문학 작품을 비판적으로 감상하거나 비문학 글을 분석적으로 독해하기를 요구받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독서량이 있던 애들은 그냥 난 잘 모르겠는데 대충 찍으면 답인데 하는 파와, 나는 독서 안 해서 그런지 영 맨날 헷갈리고 답 사이로 막 가고 있어, 이런 파가 두 가지를 막 나뉘죠. 그래서 그러면 독서량이 딸리는 우리 아들은 그럼 뭐 방법이 없나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이 막 독서할 거예요? 시간이 없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책 많이 읽은 아이들 뒷구르치다가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비문학, 예를 들면 논설문 설명문이에요. 중요한 핵심사항은 뭡니까? 서론, 본론, 결론 나누고 중심 문장 찾고 주제, 제목 붙여보고 주장하는 바와 근거,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 방법과 설명 내용,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당황해가지고 막 적자 이렇게 빨리 말해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자습서 앞에 다 있어요. 앞에 다 이 글을 분석해서 다 정리해 놓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거를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외우지 말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라고. 앞으로 배울 거는 어렵다면 중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하세요. 중학교 교과서 1, 2, 3학년 때 썼던 거에 논설문 설명을 있잖아요. 걔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자습서를 맞춰보세요. 왜 그러냐? 사설 칼럼으로 이걸 하겠다는 기호는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걸 다 해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하십시오. 왜? 사설 칼럼은 정답이 발표되는 게 아니죠. 뭐랑 맞춰볼 거예요 도대체? 분석한다. 그래서 맞춰볼 수 있는 걸 먼저 하시고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사설 칼럼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비문학 지문 분석적 독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많이 하세요. 그래야 고등학교 언어영역배 비문학을 분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논설문 설명 읽는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읽기. 신문 잡지 책. 마구잡이로 읽는 게 아니고요. 중3에서 고1 때는 자기가 고등학교 가서 탐구 영역 선택할 과목 있죠. 그거에 관련성 있는 책들 위주로 읽으십시오. 아무거나 막 읽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까지야 뭐 지가 땡기는 관심 분야 책 읽겠지만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는 시간도 무척 없고 아껴서 해야 되는데 관심 분야,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가서 경제 난 선택하고 싶어 했을 때는 경제 관련 신문, 잡지, 책 읽으면 되겠죠. 난 정치에 관심이 많아. 그럼 정치에 관련된 교양서적, 요새 정치에 관련된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 읽어보면 재밌겠죠. 그런 식으로 관련성 있는 읽기 하시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영어는요, 조금씩 꾸준히 완벽히라는 원칙과 과감히 많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단어 외우고 독해하는 거는 과감히 많이씩 하시고요. 듣기하고 문법 공부는 조금씩 꾸준히 완벽히 하십시오. 이거를 크로스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단어를 조금씩 꾸준히 완벽히 외우고 문법을 과감히 많이씩 공부하는 거꾸로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 암기나 독해는요 조금 더 대범하게 많이씩 외우고 많이씩 까먹고 많이씩 풀어보고 많이씩 틀려보고 많이씩 답도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는 와중에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이 과잉공공증 걸린 애들은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막 겨울방학인데 단어 10개씩 완벽하게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워봤자 방학 끝나고 나면은 100개씩 외운 애나 걔나 똑같이 다 몰라요. 다 까먹었어. 하지만 100개씩 외운 애는 다시 반복해서 그 단어를 만날 가능성이 높죠. 단어장에서 외워보고 독해집에서 또 만났는데 이게 외우긴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네. 사전도 찾아보고 이게 더 각인 효과가 크지. 생전 처음 보는 단어에 사전 찾아봤을 때 각인 효과가 떨어지죠. 많이씩 외우는 게 정답입니다. 꼼꼼증이든 A형이든 O형이든 B형이든 막론하고 단어를 많이씩 외우는 게 정답이에요. 100개씩 외우십시오. 공부하다 죽지 않습니다. 어떤 강사 그러더군요. 공부 강사. 야, 공부하다 다 죽어버려! 죽지 않아요. 청소년은. 예. 성인은 죽을 수 있어요. 사법연수원에서 가끔 죽어요. 과로사합니다. 청소년은 죽지 않습니다. 돌도 씹어먹는데 뭐 어디 공부하다 죽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또 아무튼 그래서 단어 독해는 많이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무슨 책으로 할지 그런 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듣기나 문법은 조금씩 꾸준히 완벽히라는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에 겨울이 올 때마다 항상 하는 듣기 추천이 있습니다. 캐롤송 듣고 적어보세요. 캐롤송을 듣고 적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어깨에 힘이 듭니다. 겨울에 12월에 내 아는 거야 이거 막 하면서 영어로 따라 부르죠. 그렇죠? 딴 애들은 뭐 산타클로즈 이거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캐롤송 겨울에 꼭 듣고 적어보세요. 에듀플렉스에서도 한번 대회하세요. 캐롤송 받아적기 대회. 문법 같은 경우는 조금씩 꾸준히 완벽인데요. 중3쯤 됐으면 아마 문법 강의를 뭐 이렇게 슬쩍슬쩍 듣고 교재도 이것저것 좀 공부도 좀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는 것도 좀 있고 뭐 영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공부는 했는데 좀 불안하고 뭐 이 상태일 겁니다. 그게 정상 스피드고 문법이 마스터되어 있다면 걔는 최고고 문법을 공부를 아예 안 했다 그러면 지금 많이 후달리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중3 때 고1 대비로 문법 공부를 목표할 때는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1챕터부터 순서대로 또 공부하는 건 정말 미련한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 하실 거는요 서점 가셔서 중학 영문법 연습 3,800자라는 무식하고 아름다운 책을 꼭 사가지고 먼저 풀어보세요. 챕터들. 그래가지고 많이 틀리고 잘 자신 없는 챕터 있죠? 걔부터 복습하는 게 우선입니다. 취약 챕터부터 복습해라 이런 뜻이에요.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두 번째,
내가 어법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독해하는데 이 문법 적용하는 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자. 독해가 구조가 복잡해지고 문법 어려운 게 막 들어가면 독해가 안 되는 게 고민인지 아니면은 난 어법 문제만 보면은 아 문법 공부했던 게 잘 기억이 안 나서 고민인지 이거부터 판단하세요. 둘 다 고민이면 괜찮아요. 그냥 다 하면 됩니다. 한쪽이 고민이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중요한 문법상이 약간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 부사 구분하는 거 있죠. 독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법 문제에서 맨날 구분시키죠. 칼같이 여기 형용사야 부사야. 능동, 수동도 대표적으로 그래요. 생긴 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꼭 능동이 들어가야 돼, 수동이 들어가야 돼를 구분시키죠. 그래서 어법 문제가 어렵다면 거기에 맞는 더 중요한 챕터가 따로 있고요. 독해는 예를 들면 전치사나 대명사 같은 거는요 문법 문제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독해할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주소와 번지를 알고 전치사의 느낌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독해가 돼요. 그래서 문법 공부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급한 것부터 찾아서 복습하는 식으로 해야지 미련하게 1챕터부터 마치 수학 집합과 명제만 맨날 돌리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듣기는요 몰라서 못 듣는 애가 있고 아는데 못 듣는 애가 있습니다. 이 구분부터 하셔야 돼요. 몰라서 못 듣는 애는 듣기 평가를 한다든지 딕테이션을 한다든지 맞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듣는 애는 뒤에 스크립트부터 외우세요. 알아야 들리지. 두 번째 한글로 듣기 평가해보세요. 한글로 받아들이기 하세요. 옛날에 그 중국 노래나 외국 노래 팝송 한글로 적으셨죠? 그거 하시라고요.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훈련부터 하라고요. 공부하고 뒤에 스크립트.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알게 됐을 때 영어로 받아쓰기라든 문제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못 듣는 애. 아는데 못 듣는 애는 바로 딕테이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영어 지문에 대한 다양한 노출, 신문, 잡지, 미드를 보고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거 완벽하면 하세요. 이 완벽한 애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하실 때 대학 가서 해. 아시겠죠? 이게 너무 완벽해가지고 그 해 수능 문제를 풀어도 다 맞아버린다 그냥. 그럼 밑에 거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수학 7, 8, 9-가 후행하기 하고요. 고등학교 수학 상하 선행하기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중3한테 위에 것만 하거나 밑에 것만 하거나 둘 다를 병행하거나 세 가지 종류의 타입의 학생이 있겠죠. 위에 것만 하는 학생은 중위권보다도 안 되는 친구들은 위에 것만 해도 열심히 하세요. 7, 8, 9-가를 후행해야 고등수학 상이 완성이 됩니다. 7, 8, 9-가는요 고등수학 상으로 복습시켜주는 겁니다. 요거 열심히 하시면요 상은 그래도 커버가 돼요.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나는 제가 안 써놨죠. 왜냐면 중3이 수학이 안 돼서 후행을 하는데 나까지 할 시간은 없어요. 나는요 고등학교 때 많이 안 쓰여요. 그런 순수기하 문제 안 풀어요. 보조선을 예리하게 딱 그으면 각도가 쫙 나오고 이런 거 있죠. 고등학교만 안 합니다. 대수만이라도 열심히 해놓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에 있는 확률과 경우의 수는 분명히 또 나옵니다. 걔는 열심히 해서 화를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후에 문제 없어요. 우리는 중학교 것 다 완벽합니다 하면 선행으로 가시면 되고요. 1년치 정도 선행을 하시고 그러고 시간이 남으시면 그걸 반복하십시오. 수원 수투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3번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려면 중3 초부터 이미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3번 정도 반복을 하시기 바라고 선행을 반복을 해도요 중간중간에 엄마가 이렇게 잘 들쑤셔주지 않으면 헐렁하게 선행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겨울방학 시작했을 때 바로 물어보세요. 선행 어지간히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 한번 시켜보세요. 야 나머지 정리가 뭐야? 근해 분리 설명해봐. 세 가지 조건 들어서 산술기하 평균 얘기해봐. 그러면 집안에 핵전쟁이 나겠죠? 원전 폭발 요오드 세션 막 방송 막 나오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 에듀플렉스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그런 거 막 물어보면 엄마 나머지 정리는요 나머지를 막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fa가 되는 a만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항등식은 먼저 배운 거죠. 이렇게 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 애들은요 선행할 때 중학교 타성에 젖어서 문제만 딜딜 풀어요. 학원에서도 계속 문제만 딜딜 풀리고 설명 체크하는 학원 보셨어요? 개념 이해 체크하는 학원 보셨습니까? 문제 체크는 하죠.
문제만 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늘리다가. 중학교 때 그걸로 돼요. 고등학교 때는 안 될 거거든요. 경험해 보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믿고 꼭 확인하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본책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에 오시면 첫 번째로 계획표부터 작성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이쯤 설명을 드리면 또 멍해지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저희 플렉스의 코칭 트레이닝 튜터링 중에 코칭이 커버하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셀프 리더라고 저희 그 플래너를 적고 공부를 하도록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이 등원하면 매니저랑 계획표부터 점검하고 상담에 들어간다고요. 그 계획표의 샘플이 되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뭘 하겠다 하는 것들 분량단위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언어 영역 공부의 4단계인데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문학 비문학의 분석적인 감상이나 독해를 자기 스스로 하고 자습서랑 맞춰보라라는 게 1단계입니다. 국어 배경 지식을 쌓을 때는요 반드시 무턱대고 댐벼서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고 맞춰보고 그 결과를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해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어 공부가 됩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이해를 한다는 거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암기를 잘하려면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암기가 잘 되겠죠. 무턱대고 외우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는 철저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깁니다. 상위권 학생은 풀이 넓죠. 새로운 정보가 잘 이해되겠죠. 이해가 잘 되니까 암기도 쉽고 빠르게 오랫동안 잘 되죠. 풀은 더 넓어지죠. 중위권 하위권은 풀이 미천하죠. 새로운 걸 보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냅다 외워야 되죠. 암기도 잘 안 되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래요. 그래서 내 풀을 넓혀야 이해도 잘 되고요. 즉 고등학교 공부를 가기 전에는 암기만 하려고 덤비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국어에 있어서는 그게 이해입니다. 양치기를 해서 문제를 많이 풀고 내가 약한 문제 유형을 골라가지고 시가 약하면 시만, 지문이 길면 쫀다. 그럼 지문이 긴 문제를 골라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3단계고 마지막 오답하기는 3번, 5번이 헷갈렸을 때 찍으면 난 맨날 틀린다. 답 사이로 막 간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 저게 답이 되는 이유를 자기가 생각해보고 해설지랑 비교해보라 이겁니다. 역시 이해하고 사고하는 과정이죠. 그냥 해설지만 무턱대고 읽고 받아들이면 자기 사고력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4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플렉스에 오시면 학생이 어느 정도 단계인가에 맞춰서 거기서부터 어느 영역 공부를 하면 되겠죠. 한자 성어를 할 때요. 아, 네. 한자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네. 그냥 한국말로 해가지고 뜻만 알면 되나요? 언어 영역에 반영되는 한자 성어를 맞추는 수준만 필요하다면 그것만 해도 되고요. 네, 보다 그런적인 공부한다면 한자 공부까지 하는 게 좋겠죠. 요거는 오답 노트에 관련된 예시입니다. 아이들 오답 노트 만드나요?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나요? 제가 서울대들하고 책을 같이 쓰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누가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고 얼마큼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랬더니 선생님, 오답 노트는요 상위권만 만드는 겁니다. 중위권 하위권은 안 돼요. 왜? 중위권은 맞는 거랑 틀리는 거 계속 비슷하고 하위권은 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오답 노트 쓰다가 볼장 다 보고 노트가 아니라 책을 집히라면 책을 안 돼요, 안 돼. 상위권만 하십시오. 이런 애들이 있고요. 선생님, 상위권은 오답 노트 만들 필요 없어요. 어떤 자식들인데 한번 틀려봐. 아주 독을 뿜고 다시 해가지고 절대 안 틀리지. 우리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이 만들어야 돼요. 도량이 넓고 개인의 풍모를 지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틀려주는 큰 마음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위권, 하위권이 만들어요. 어떤 경우든 간에 중하위권은요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당장 만들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죠. 어떻게 하느냐, 시험 끝나면 새 시험지 가져오라고 하세요. 새 시험지, 시험지 집에다 모셔놔. 복습해. 다시 시험 보세요. 방학 때 복습하시고. 또 틀리는 거 있죠. 개만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그런데 또 많이 틀렸다. 그럼 그 새 시험지 그냥 철을 해가지고 이게 오답 노트 철이다라고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해야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오답 노트 만드는 게 맞고요. 이거는 뭐냐면 사회나 과학에 있어서는 틀린 문제 이렇게 기본서에다 붙이라고 하세요. 단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필요로 하는 내용 설명 옆에다가 붙이라고 하십시오. 한 권으로 정리하는 게 정답입니다. 고등학교 사회나 과학은요. 이렇게 하면 상위권은 또 이거 하나만 붙이면 되니까 하위권은 막 붙이니까 책이 두 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에다 풀 발라서 가운데다 끼라고 하세요.
자, 고등학교 공부에서의 전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방법이었고요.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공부는요, 이 5가지에 대해서 바란스를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바란스를 놓치면 몸이 병들게 됩니다. 첫 번째, 고율이상의 바란스. 1, 2학년 공부랑 3학년 공부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런 게 어딨냐? 있습니다. 1, 2학년 때는 잘라서 시험 보죠. 3학년 때는 전범위 보죠. 잘라서 보는 시험이랑 전범위 시험은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3번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미끄러지는 애들 있고요. 2학년 돼서 미끄러지는 친구도 있고 3학년 때 폭포수같이 미끄러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1학년 때 미끄러지는 거는 고등학교 공부 적응이 안 된 거고 2학년 때 미끄러지는 거는 고등학교에 적응해서 노는 거고 3학년 때 미끄러지는 거는 전범위 시험에 적응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1, 2학년 때도 3학년 때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는 달라요. 야, 이거 내가 다시 3학년 때 만났을 때 기억이 잘 나게 하려면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때 다시 봐가지고 금세 빨리 이해를 회복하려면 지금 어떻게 공부해 놓을까? 이게 왜 그러는 걸까? 내용이 따져보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여학생들이 3학년 때 약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해와 암기 간의 조화도 중요합니다. 이해를 해야 응용이 되고요. 암기를 해야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느 한쪽이 위대하다는 건 없고요. 둘 다 조화를 이루는